안녕하세요. 종자독서 69번째입니다. 이번 주에는 내 삶을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라는 부제를 단 굿 라이프를 읽었습니다. 저자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서울대학교의 행복연구센터 센터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이 하는 강연이 좋아서 찾아서 듣기도 했는데요. 이 책의 핵심 키워드는 당연히 행복입니다. 생각해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유통된 게 2000년대 이후 국민소득 25,000불 이상일 때의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나중에 돈 벌면 그때 행복해져야 한다고 행복을 평생 미루어 놓은 세대고요. 그 세대에 의해서 길러진 우리들은 행복하면 어머 이래도 되나 하면서 약간 죄책감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는 세대이고요. 우리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으면 아예 시작도 안 하는 세대랍니다. 철저하게 매슬로 욕구 이론을 따라 진화하는 게 세상살이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지난 10년간 제자들과 직접 수행한 연구 결과들에 의해서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저는 행복이 개인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잖아요. 우리는 영토가 작아서 예로부터 침략이 잦았고 왕정국가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당연히 개인은 무시되고 늘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감정은 배부른 타령이 되었죠. 또한 좁은 나라에서 뽁닥뽁닥 살다 보니까 내 자신의 감정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나 기대에 더 신경을 쓰고 살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보기에 괜찮은 삶이 아니라 남보기에 그럴듯한 삶에 더 신경을 쓰고 사는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문화란 배워서 익히는 게 아니라 몸에 스며드는 거잖아요. 이런 사회 환경 덕분에 남과 비교하는 게 일상화됐고 누구보다 잘 살아졌지만 행복 점수는 터무니없이 낮아진 게 사실입니다. 비교는 원래 끝이 없잖아요. 우리는 행복이라는 감정은 일상을 떠나 매우 특별한 그 무엇이 따로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하지만 행복은 아주 일상적인 데서 옵니다. 가령 아침을 맛있게 먹고 설거지 끝내고 물기 없는 싱크대를 바라보는 일, 커피를 내리는 동안 거실에 퍼지는 커피 향기, 해바라기를 하고 길게 누워있는 강아지를 바라보는 일, 아주 만나는 책 한 권을 다 읽고 책을 덮었을 때 오는 충만감, 좋은 사람들을 만나 끝없이 오고 가는 수다, 깊은 명상에 잠겼을 때 가끔씩 떠나는 여행 등등. 저자는 행복은 철저하게 일상적이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행복이라는 말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는데요. 행복이라는 한자는 우연을 뜻하는 행자와 복이라는 말의 조합입니다. 대부분의 언어권에서는 행복을 우연히 찾아오는 복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자연재해나 질병 그리고 권력자들이 휘두르는 폭력 앞에 무방비 상태일 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을 때 행복은 우연한 사건과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나 의학의 발전으로 이제는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복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관점이 바뀌게 됐습니다. 쾌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 감정이 충만한 것을 말하는데요. 남의 시선에 연연해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상태, 이런 개인적인 감정이 행복에 훨씬 더 가까운 감정입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일, 이만하면 나도 부자겠지 싶어도 나가보면 나보다 부자는 수두룩빽빽하고요. 이만하면 내가 좀 똑똑해졌겠지 싶어도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천지백갈이입니다. 어떤 프레임으로 나 자신의 행복을 만들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행복은 고통의 완벽한 부재를 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려고 할 때, 삶의 고요함을 만끽하고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가슴이 설렌다면, 혹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프게도 삶은 시끄러울 때가 많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고 조금 더 잘나 보이고 싶은 게 현실입니다. 내가 일상에서 어떤 감정을 자주 사용하는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내 감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습관입니다. 슬픈 생각은 슬픈 생각을 더 키우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더 키웁니다.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은 돈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생각에도 감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생각은 행복한 생각을 더 키웁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 시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 나라의 행복 수준이 궁금하다면 그 나라에 이민 온 사람들의 행복 수준을 알아보면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행복 수준에 대한 현타가 옵니다. 삶의 질이 좋은 나라에 이민을 가면 사람들은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우리 삶은 매 순간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입니다. 행복은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이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써라, 부정적인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라, 모든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봅니다. 인간은 유능감을 경험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지니고 있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잘하는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망인데요. 그런데 이 잘하는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타고난 작은 씨앗을 가꾸는 일입니다. 그 씨앗을 발견하고 하루하루 한 발자국씩 실행을 해봐야 잘해지고 잘해지면 좋아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행복이라는 감정도 의식적으로 조금씩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장이나 성적, 성취를 중요시해온 우리나라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을 사치로 치부하면서 사람은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가르침으로 우리를 좋아하는 일에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이기적이라고 하거나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거나 혹은 먹고 살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보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봐왔던 게 사실입니다. 작은 거실 한쪽에 나를 위해 조그만 책상을 마련하는 것처럼 바쁜 일상 가운데 나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찾아 조금씩 해보는 일을 추천합니다. 저는 1분 명상을 시작으로 지금 4년차 아침 명상을 하는데요. 이제 10분은 거뜬합니다. 몰입이 무엇인지 3년이 지나서야 조금 알게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깊이 몰입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뭐든 꾸준한 훈련이 최고인데 우리는 한 방에 훅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문제입니다. 친구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뭐든 나보다 잘하고 성적도 좋고 어쩌면 못하는 게 없을까 할 정도이고, 또 한 친구는 나보다 성적이 낮고 언제나 우울감을 느끼게 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은 어느 친구를 자주 만날 것 같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유능한 친구를 자주 만나고, 행복감이 낮은 사람은 우울한 친구를 자주 만나 우울감을 느끼려고 한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한국인의 뇌는 불행하게도 비교하는 뇌라고 합니다.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뽁닥뽁닥 살다 보니까 환경에서 오는 문제라고 여겨지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집요한 마음 덕분에 이렇게 잘 살아지기도 했잖아요. 마트에 가면 카트에 내가 원하는 물품을 담듯이 내 인생의 카트에 무엇을 담아야 내가 행복할지 스스로 아는 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는 것이 다르면 사는 것이 달라진다는 말은 의미심장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어가자 우리 사회에서는 소유보다 경험을 사야 한다는 말이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역시 행복도 돈이 있어야 하는구나, 먹고 살 만큼이라는 게 어느 만큼이 될까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좋은 차, 좋은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조그만 성취나 감사하는 일, 성장하는 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돈으로 산 것들은 유효 기간이 짧지만 내가 성장하는 일은 내 인생 전체에 충만감을 줍니다. 돈도 없고 성장도 없는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다 벌고 나중에 성장한다는 것은 돈 벌고 나중에 행복하자는 우리 부모님 세대와 같습니다. 너무 못 살던 날에 태어나서 돈만이 유일한 가치라고 여겨왔던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었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것은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예입니다. 전 세계 행복을 연구하는 단체에서 흥미로운 두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부탄과 대한민국인데요. 부탄은 인구 70만을 가진 작고 가난한 나라인데도 행복 순위가 1위이고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빨리 잘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행복 순위가 낮다는 겁니다. 부탄은 행복을 국가 정책으로 선언하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과연 이 정책이 국민에게 행복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고 하네요. 2018년도에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생겨난 것은 국가가 개인의 행복에 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걸로 의미가 깊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점점 더 잘 살아질 겁니다. 돈만 버는 삶이 아니라 작은 기쁨을, 작은 재미를, 의미를 보러 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상하고 걷고 수다 떨고 가끔씩 여행하고 각자의 삶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일, 나라가 잘 살아질수록 조금은 철학적인 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자독서 70은 관계의 물리학이고 71은 메타버스 3.0이라는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